저 한 주일 동안 뭐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 이 선생님은 뭐 회의가 있어서 아마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3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혜연님 처음 오셔가지고 혜연님 중심으로 했어요. 예. 그럼 환영 인사로.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은 두 분이니까 오늘은 이제 바하님 작품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하님 걸 한번 올려보자고요. 요 지난번에 이제 올리신 가을밤인데 요즘 가을이 돼가지고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에대로 시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밤 한번 가을 분위기 내면서 낭송을 한번 해 봐주세요. 네. 가을밤, 하하. 한가위 밝은 달빛에 달림도, 바람도, 파도도, 구름도 내 맘 가득히 머무네.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에 시간의 그림자 새겨지고 멀리서 나는 갈매기는 바람 따라 파도 따라 물결 따라 절로 나는구나. 밝은 달빛 내 맘속 깊게 품고 임게 달려가는 깊고 푸른 밤. 예. 자, 어떻게 이 시상을 떠올렸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 작품을 쓰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때가 이제 한가위인 날이었고요. 네. 예, 달을, 실제로 큰 달을 보게 됐어요. 그때가 파도가 있는 거 보면 바다인가요? 예, 예, 이때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바닷가에서, 봤는데 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달이 보는 지역에 따라서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달이 컸었고 음, 그런데 달이 이제 큰 달이 제 마음에 가득히 머무는데 음, 그 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파도도 구름도 음, 다 제 마음에 이렇게 머무는 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혼연일체, 뭐 무라일체라고도 할 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달의 어떤 위력이죠. 달의 힘인 것 음, 같아요. 음, 달이 그냥 가득 다 이렇게 품어주니까 달림도 바람도 파도도 구름도 내 마음에 가득히 머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 달이 다 품어준다는 그런 어떤 느낌, 포근한 느낌, 음, 그런 이제, 가득 차는 듯한, 가득 찬 모습이잖아요. 달이, 한가위 날은. 예, 그렇죠. 그런 것이 온 천지에 음, 가득 비치니까 모든 존재들이 음, 가득히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예, 예. 그 아래 잠깐 보시면, 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예, 이제 네. 모래사장에도 새겨지고, 네. 아, 예,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자연스럽게, 갈매기도 바람도 음, 파도도 뭐 물결도 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네. 예, 예, 그 밝은 달빛을 내 마음속에 깊게 품고, 임게 달려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음, 깊고 푸른 밤이다.
근데 음, 이게 이제 가을이라서 이제 가을밤이라는 제목을 어, 음, 써본 거고요. 근데 예, 이거 그때 이제 쓸 때 이것도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시상이 떠올라서 어, 네, 휴대폰에 이렇게 막 바로 저는 이제 시상이 떠오르고 그러면 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막 휴대폰 그 뭐 이제 제 휴대폰에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해요. 예, 저도 메모장에다가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메모했던 거 거의 고치지 않은 그냥 그런 상태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쓴 거죠. 예. 바닷가에 가면은 그 바로 회를 떠서 먹기도 하는데 이게 싱싱한 회를 뜬 것 같은 그런 작품이네요. 그래서 그 제 느낌은 우선 이제 점점 그 바하님 작품이 점점 좋아진다고 일단 느껴요. 우선 그 행가리 하는 거, 이렇게 띄어 쓰는 거, 뭔가 정리가 많이 되어 있고, 간결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요 깊고 푸른 밤이라는 말이, 요 전체에서 아주 가장 시적인 구절이 아닌가. 어, 푸른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푸른 건데, 그 푸른 색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요게 좋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전에 우리가 그 중국 한시 몇 편을 본 적이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그 단풍 노래한 그거는 이제 단풍이 참 좋다. 그래서 원상 한산 석경사 백운 생처 유인가 정거 좌의 풍림만 상여풍어 이월화 해가지고 이제 수레를 타고 산길을 계속 가는데 가보니까 조그만 집이 한 채 있었고 수레를 멈추고 감상을 해보니 가을 단풍이 2월 꽃보다도 예뻤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두보의시를 보면은 역시 가을을 노래한 거긴 한데 옥로조상 풍수림 무산 무협 기소삼 해가지고 가을 경치를 다 노래를 한 다음에 그 가을 경치를 받아가지고 뭐 총국 일개 타일루 고조 일개 고원심 해가지고 국가 고천 그 두 번째 피어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에 나룻 배는 저기 메어 있는데 고향으로 못 가고 저렇게 멈춰서 메어 있구나 해가지고 그 경치 자체가 이 시인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경치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래서 중국 한시들을 보면 대개 보면 넉 줄로 되어 있으면 앞에 두 줄은 경치를 이야기하고 뒤에 두 줄은 그 경치가 자기 감정, 감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경치하고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경치가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시들이 꽤 많아요. 그때 이걸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경치에 의 달림도 바람도 그런데 경치가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마음이 되긴 되는데 요게 이제 비율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시가 넉 줄이면은 경치가 두 줄이고 나머지 두 줄은 시인의 마음이고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은데 꼭 그것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요 경치와 시인의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 가득 머무네 여기 중간에 나오고 이제 여기 또 내 마음 깊이 품고 달려가는 이렇게 해서 있기는 있는데 요게 비율면에 있어서 경치가 좀 많아요. 많은데 그 경치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비율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예, 맞아요. 그 보통 한시가 선경, 후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저희 고전 시가도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음.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예, 예. 경치가 아무튼 내 마음하고 이렇게 경치가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냥 경치가 내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임께 달려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점이잖아요. 예, 예. 이 아름다운 경치가 그냥 내 혼자 좋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경치가 임을 사랑하고, 임을 그리워하고, 임에게 가고 싶고 하는 마음을 달님이, 혹은 바람이, 파도가 대신해 준다면, 그죠? 예. 예를 들면,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마음이 마치 내가 임 앞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애교를 뜨는 것 같다든가 뭐 혹은 파도가 이렇게 일렁거리는 것이 내가 설레는 마음 같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가을밤의 그 풍광이 나의 마음에 있는 임을 향한 사랑을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조금 보강이 되면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깊어진달까 좀 시적으로 조금 시적인 맛이 더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예, 그런 느낌도 저도 드는 게, 이렇게 음, 선경 후정할 때 보통 이제 후정에 이렇게 조금 더 비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음. 저는 그 후정 부분이 조금 미약하게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된 것 같다는 마음이 생각이 가득히 머무는 거하고 마음이 깊다 요 두 개 빼고는 이제 깊고 푸른 밤 요거 이제 세 가지 마음에 대한 표현이 요 세 가지인데요. 요 마음이 요 달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 마음이 대비되는 그런 거였으면 좋고 예를 들면 깊고 푸른 밤이면 뭐 꼭 이대로는 아니지만 첫 구절부터 한가히 달빛은 왜 푸를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달빛이 갑자기 푸르게 보인다 예? 한가히 밝은 달은 왜 푸를까 첫 구절이 이랬다고 가정합시다 예, 그래놓고 마지막에 임께 달려가는 깊고 푸른 밤 이렇게 하면 달과 이게 경치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이입이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아이디어가 이왕 나왔으니까 한가히 달빛은 왜 부를까? 바람은 또 왜 어떨까? 아 파도는 구름은 또 왜 이럴까? 뭐 이렇게 넉 줄을 썼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머리사장의 시간은 하고 하다가 요 네 가지를 받아서 깊고 푸르고 고요하고 뭐 설레는 밤, 가을 밤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앞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요 지금 앞에 것이 저마다 따로따로이지 전체적으로 유기적 통일을 이루면서 요게 요거한테 관계되고 이것이 이거하고 관계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네, 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 거 일곱, 여덟 하여튼 일곱, 여덟 개의 연이 있는데 그 연들이 1번이 7번하고 관계가 되고 3번이 5번하고 관계가 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연결이 되면 음이라든가 맛이 한 겹 맛이 아니라 두 겹 맛. 이제 음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특히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인데 일본 가서 음식 먹어보면 음식 맛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한번 먹고 나면 좀 재미없잖아요. 전부 달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 맛은 이른바 우려내는 맛. 그래서 복합적이잖아요. 비빔밥 이런 거 보면 다 섞어가지고 내가지고 그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대장금이가 음식 맛을 보고서 그 음식 속에 있는 다양한 맛,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그 양념을 뭐 10가지를 이렇게 알아낸다든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도 그 일본 음식 같은 시도 좋겠지요. 단순한 달다. 단 음식도 좋겠지만은 달기도 한데 쓴데 쓰면서도 맛있고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우려내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서 내는 복합적인 맛. 그런 의미에서 이 8개의 연들이 이것이 저것과 저것이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워낙 즉흥적으로 쓰고, 네, 쓰고 나서 이제 또 다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음. 아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주신 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수미상관 기법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좀 연결이 되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들고, 이렇게 그동안에 좀 많이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는데, 막상 아니, 이게 시를 쓸 때 그럼요, 그럼요. 이제 한 생각이 번에 안 나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그게 체화가 돼서 완전히 나도 모르게 나와야지, 쓸 때는 안 나와요. 쓸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제 말씀 그대로 계속 뭔가가 많이 축적이 되고 입력이 되면 저절로 막 나오거든요. 그 노예의 입에서 나오는 애기 뭐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다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관점 저렇게 관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뭐 공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한 번 작품을 내실 때마다 한 단계씩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 가을밤이라는 시에 대해서 우리 혜연님은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밝은 느낌이고요. 아, 그러네. 연상을 하니까 그 음, 한가히 밝은 달이 비치는 바닷가에서 네. 혼자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음, 또 내가 사랑하는 님도 그리워하고, 음, 네, 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정강도 또 그거를 마음에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읽는데 음. 뭔가 밝은 느낌이었어요. 이 네. 밝으면서 이제 아까 제가 복합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복합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요. 이제 아까 한시 얘기를 했는데 한시에서 이제 대표적인 시인이 이백하고 두보잖아요. 근데 이제 두보는 좀 복합성이 많아요. 예, 그리고 두보는 시를 쓸 때 아주 낑낑거리면서 애를 쓰면서 이른바 탁마, 쪼고 갈고 다듬고 또 생각하고 이 말을 찡그리고 막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렇게 하는데 이백은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바하님이 단번에 썼다는 것처럼 이백의 시는 이거 단번에 썼네? 그냥 쭉 읽혀버리고 말아요. 거기에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그런 매력이 있어요. 복합적이지 않은 것의 매력이 오히려 있을 수가 있어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그리 복합적인 것도 꼭은 줄줄줄줄줄줄 하고 쭉 나가버리잖아요. 그 이백의 시 보면 그런 시가 있는데 조사 백제 채운간 천리 강릉 일일환 양안 원성 제부진 경주 이과 만중산. 이게 뭐냐면 조사 백제 아침에 살해했다. 아침조 살해할사 백제성이라고 이제 그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가 죽은 곳이죠. 그 백제성에서 이제 이 양반이 귀양 갔다가 사면을 받아갖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백제성까지 갔는데 돌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쓴 시인데 아침에 백제성을 살해하고 채운간 기분이 좋으니까 채운 아주 그 채도가 있는 구름 예쁜 구름하고 이렇게 빠이빠이하고 떠났다는 거고요. 천리강릉 일일환 강릉이라는 곳으로 오는데 천리길인데 하루 만에 돌아왔다. 천리강릉 일일환 강릉이라는 데가 거기도 있나 봐요. 양안 원성 제부진 양쪽 언덕 이제 거기 오는 데가 이제 삼협이라고 협곡이잖아요. 협곡이니까 배가 빨라요. 그래서 양쪽 언덕에 원숭이가 우는데 원숭이 울음소리가 다 끝나지를 않았어요. 제부진. 경주 이과 만중산. 경주는 가벼운 배는 이미 지났다. 이과 만겹산을 지났다. 그래가지고 천리길을 돌아오는 길을 단 넋줄로 그냥 천리길을 단 넋줄로 해버렸는데 그야말로 단숨에 썼구나 하는 시처럼 작품 내용도
단번에 아침에 출발해갖고 하루 만에 그냥 천리를 왔어요. 이렇게 대번에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도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그 단번에 쓰여진 것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그렇게 복합성만을 유념할 건 아니고요. 단순성을 살려서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달림도 바람도 구름도 이렇게 많이 넣지 말고 오히려 달하고 뭐 바람이면 바람 이렇게 좀 수를 줄여가지고 그 연수도 8개, 9개 하지 말고 한 4개, 5개로 깔끔하게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방법이라는 건 없잖아요. 시라는 건 뭐 100가지, 1000가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시상을 갖고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요 밑에요. 깊고 푸른 밤파. 제가 쓴 거예요. 요거 보면은 행가리 방법이 좀 다르죠. 이렇게 다르고 아주 간단하죠. 지금 우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네요. 8, 9개가 아니네요. 그래서 절반으로 줄였는데요. 그래서 이태백의 시가 단번에 쓰는 것처럼 좀 그렇게 간결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리고 연수도 반으로 줄이지만 글자 수는 더 적어요. 그리고 글자 띄어쓰기도 대개 보면은 이렇게 한 단어 가지고 한 행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거는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깔끔한 맛이 있을 수 있겠다 했어요. 그래서 가을밤 밝은 달빛 내 맘 가득 머무네. 그럼 이 앞에 있어요. 한가히 밝은 달빛에 달림도 바람도 구름도 내 마음 가득 여기까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빼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한가위라고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요. 한가위 날 썼으니까 이렇게 되긴 됐는데 한가위라는 단어 자체는 명절이기 때문에 가을밤이라는 느낌보다는 한가위 밤하고 가을밤은 좀 다르죠. 임께 달려가는 깊고 푸른 밤하고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가위 해가지고 여기 뒤에 가서 조상님께 달려가는 그러면 맞아요. 맞는데 한가위 밝은 달하고 임하려면 여기에 왜 하필이면 한가위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좀 뭐가 있으면 장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가위가 맞는가 그냥 가을밤 정도도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가을밤 밝은 달빛 내 맘 가득 머무네. 이것도 간결하게 한 거죠. 길게 펼쳐진 먼 모래밭에 먼 자를 넣었어요. 시간의 그림자가 지워지고라고 하는 걸 살리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좀 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모래밭에 모래벌에 가을밤 밝은 달빛 내 마음 가득 머무네. 길게 펼쳐진 먼 모래벌에 시간의 그림자 지워지고 이게 뭐 군더더기 없이 팍팍 앞으로 나가죠. 요 앞에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바람, 파도, 물결 따라 여기 보면은 이제 바람도, 달림도, 바람도, 파도도, 구름도 4번을 반복해서 이것도 좋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간결하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바람, 파도, 물결 이렇게 3가지 하고 따라 이렇게 해버렸네요. 전부 다 지금 삼행시 가지고 한 년을 만든 거예요. 임께로 나아가는 깊고 푸른 밤. 그래서 임께로 나아가는 깊고 푸른 밤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달려가는 보다는 달려간다. 임함께 달려간다는 거는 약간 무슨 경주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나아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깊고 푸른 밤. 가을밤 밝은 달빛 내 맘 가득 머무네. 길게 펼쳐진 먼 모래벌에 시간의 그림자 지워지고 바람, 파도,
물결 따라 임께로 나아가는 깊고 푸른 밤.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된 시로 보여지고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간의 그림자 저는 원래 새겨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새겨지고도 괜찮아요. 저는 시간의 그림자 새겨지고로 네, 바꾸면 새겨지고도 바꾸면 되겠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예. 그 모래사장을 보면 그 음, 모래사장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음. 조개 껍데기도 있고 뭐 또는 뭐 바다에서 밀려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예, 예, 모래 알갱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 속에서 이것이 어, 어. 계속 이거 누적이 되어서 남은 것들이거든요. 흔적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모래사장에서 본 그런 것들이 다 예. 시간의 그림자가 새겨진 걸로 봤어요. 아, 그러면 새겨지고로 이제 고치면 예, 되겠죠. 이건 예, 고치면 되겠고. 예, 예. 다만 이제 모래사장이라고 앞에 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사장의 사자가 모래사자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모래모래장이 된단 말이야. 예, 예.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 뭐 서울 역전 같은 역전 예, 앞 이런 거가 비슷한 건데.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써서 뭐 특별히 안 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우리말에서는 그렇다 치면 되긴 되는데 이제 또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모래벌에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예, 사장이란 말 자체는 이제 한자어니까 한자어는 가능하면 덜 쓰는 게 좀 현대 느낌도 나고 읽는 사람도 좀 쉬워요. 근데 이제 뒤에 감상하겠지만은 우리 그 회원님 시에는 한자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또 써야죠. 지난번에 그 유치원 선생처럼 뭐 영거부의 호적에 막 이래가지고 이제 호적이라는 단어 같은 건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단어인데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요시는 좀 깔끔하고 이렇게 쉽고 그 말하자면 시원한 그 약수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래사장보다는 모래벌 정도가 오히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정리된 게 괜찮은 건가요? 예, 예. 뭐 제가 쓴 거는 약간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이 논리적으로 조금 연결 안 되는 그러니까 한가위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조금 저도 지금 다시 보니까 음. 이렇게 그냥 맞지 않는 가을이면 되겠, 가을밤, 가을이면 예, 되겠고, 그 가을밤, 다음에 요 깊게가 두 번 나왔잖아요. 예, 예, 요 경우는 깊게가 아닌 무슨 다른 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뭐 따뜻하게 품고라든지 뭐 음, 아름답게 품고라든지 이렇게 깊고 깊게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거는 한 번씩 검토를 해서 꼭 그래야 될런지를 한번 뭐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 고친 데 대해서 우리 그 혜연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뭔가 약간 더부룩한 머리를 산뜻하게 자른 느낌. 단발 네, 네, 단발했습니까? 네. 산뜻하게 네. 세수하고 나온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시는 언어를 전략해서 쓰는 그 형식이기 때문에 써놓고 나서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말고 좀 줄여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목도 이게 가을밤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을밤은 누구도 썼을 것 같은 좀 그런 거니까 이 깊고 푸른 밤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멋있으니까 제목도 그냥 깊고 푸른 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쵸? 예,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고 요 가을날이라는 시가 이제 옛날에 아까 가을밤인데 이건 가을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가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가을자리를 안 넣고 제목을 지어야 다음에 쓸 빈 공간이 있거든요. 가을자를 자꾸 써버리면
또 가을날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가을날 1, 2, 3, 4, 5 이렇게 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 옛날에 우리가 그 가을날을 가지고 이제 그 타고르풍으로 임에게 사랑을 바치는 기탄잘리 헌시 그거에 영향도 받고 해서 이제 냈던 시잖아요. 이거를 왜 가져왔느냐면은 저도 이제 우리 바하님 이 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저대로 기탄잘리를 헌시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쓴 그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먼저 이 바하님 걸 먼저 감상해보고 제가 쓴 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시를 가져왔어요. 바하님이 한번 낭송해 주세요. 가을날, 바하. 아름다운 가을날. 하늘은 옥빛으로 맑고 구름은 높이 떠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고요히 임께 다가갑니다. 임의 고운 목소리가 제 귀에 부드럽게 와 닿습니다. 무심만이 그대를 구하리니 고요하라. 침묵을 지키라. 오, 현자의 정신으로 드높고 시인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이 계절에 황홀한 자유여, 따사로운 기쁨이여, 임의 품 안에서 저의 자유는 한 방울 꽃봉오리로, 저의 기쁨은 한 방울 영롱한 이슬로 맺힙니다. 그리하여 저는 임을 우러러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만물이 조화롭고 모두와 함께 나 또한 아름답다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혜연님은 이 시를 처음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하님이 이제 저희들이 아주 여러 회 전에 타고르의 그 기탄잘리라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시아인 최초로 헌시라는 뜻이거든요. 임에게 바친 시라는 건데 그 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영향을 좀 받으시면서 당신도 이제 한번 임에 바치는 시를 한번 써보겠다 해서 썼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검토를 하면서 수정을 2번인가 해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감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독교 냄새가 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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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라는 게 너무 이렇게 개인차가 심하니까 그거를 좀 뭐 비판하고 이런 거는 아직 그 정도의 제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보면서 기독교 냄새가 많이 풍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무신만이 그대를 구하리니 고요하라 침묵을 지키라. 이거는 기독교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불교적이지 않나? 무신만이는 불교적이고, 음. 또 우측에 가면 뭐 세상 만물이 조화롭고도 약간 불교 쪽인 것 같고요. 그리하여 저는 입을 우러러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독교 냄새가 찬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또 뭐 종교를 떠나서 네. 그냥 누구에게나 접근되는 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니요, 저는 그냥 딱 보는 순간 기독교 신자시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요? 않나요? 네. 그냥 그런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종교를 갖고 계신 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좋은 점을 이렇게 다 공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본인 생각은? 네.
예, 예. 교수님께서 잘 보셨고요. 네. 저는 지금 특정한 종교는 없어요. 어, 예, 없고, 뭐,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 또는 이제 이게 불교 경전 이런 것들을 뭐 조금씩 이렇게 다 봤고요. 그럼 뭐 다 이해를 한 건 아니죠. 예. 음, 성경도 몇 번 읽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뭐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이런 것도 봤고요. 네, 틱나탄 스님의 책도 봤었고, 네, 신부님이 쓰신 책도 봤고, 예, 음,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 쪽의 책을 조금 보긴 봤어요. 음, 그런데 지금 특정한 어떤 종교는 사실 없고요. 음, 어떤 그 영성을 추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저희 내면에 있는 음, 어떤 신성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음, 뭐 성경이나 또는 불경이나 또는 기타 이런 영성 책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제 시에서 등장하는 그 음, 그 임이라든 그러니까 이 임을 우러러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했을 때 음, 그 임은 음, 어, 그 뭐죠? 그 우리 한용운 님의 시에 나오는 임처럼 어떤 특정한 그런 임은 아니에요. 음, 예, 예. 그래서 그 임은 뭐 제가 존경하는 성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신일 수도 있고 네, 예, 제 안에 어떤 참나일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네, 찬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기독교적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이제 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불교적인 건 사실이에요. 음, 예, 그래서 이게 특정한 어떤 종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좀 혼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예, 공부한 예, 예. 이력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쓴 시도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 자신을 불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교인이 아니고, 좀 수용력이 굉장히 많은 불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전에 4대 성인에 대해서 강의할 때 우리 바하님도 오셔서 들으셨지만은 저는 4대 성인을 전부 스승으로 모시고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정밀하게 철학적으로 따지면은 부처님의 그 궁극적인 가르침하고 또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또 그러나 또 통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저의 그 시는 음, 역시 바하님처럼 특정 종교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종교에 다 통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썼는데 어떻게 또 어, 감상자에게는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 영상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띄운 그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그 표지에다가는 그 여러 가지 종교의 그런 사원들을 다 이렇게 이미지를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우선 한번 보시자고요. 임께 드리는 노래 김정빈 임의 무궁하심에 빗기어 저의 서툰 노래가 무슨 더하는 바 되겠사옵니까마는 감히 정하옵나니 저의 가난한 언어를 어렵사리 성글게 얽어매어 덜 익은 아뢰물 들어 주소서. 저 이제 가만히 복된 마음으로 고하옵나니 임은 부드러운 손길이시니이다. 다사로운 햇살로 저를 어루만지시나이다. 가혹하던 지난 여름을 기억합니다. 저의 작은 가슴 두려움에 떨며 깃들어 쉴 곳을 찾아 헤매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엉크려 두 발 모으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문득 저의 심장 한가운데 울려 퍼지던 오 고귀한 종소리여, 어린 날의 순수를 조용히 일깨우며 은은히 울려 퍼지던 내면 깊은 그 소리와 더불어 저는 문득 깨닫습니다. 임의 사랑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저 참 오래도 당신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옵니다마는 당신은 임이시온지라 사랑으로부터 결정코 멀어질 리 없는 사랑 그 자체이신지라. 저 가까이 다가갈 때나 날마다 한 걸음씩 멀어질 때에도 당신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저의 가장 가까운 데에 크신 어머니로 서 계셨음을, 극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음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그렇게 저는 들었고, 눈 아닌 눈으로서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임은 저에게 오셨습니다. 임은 저에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검은 폭풍에게 숨 고르라 명하시고 날선 칼끝을 금현으로 변화하시니 저는 노랑불이 작은 새끼 새가 되어 연민 가득 자비로운 임의 품 안에서 협화음과도 같은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제가 눈을 떴을 때, 보라, 모두들 어디 갔느뇨. 그 무섭던 여름은, 그 휘몰아치던 폭풍우는, 그 살 떨리던 고난은 다 어디로 갔느뇨. 오, 임은 비갠 청명한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떠오르는 새털구름입니다. 저녁 하늘에 황금빛 노을이 질 때면 저는 봅니다. 크나큰 화폭을 붓질하시는, 그러나 자취 없는 임의 신비로운 손길을. 또한 임은 계절 입은 나무들입니다. 열매 가득 단맛을 채운 과일나무입니다. 능금 열매, 배 열매 풍부한 나무이시며 모든 존재 안에서 알알이 익어가는 포도송이 들입니다. 원하옵나니 임이시여, 포도주로 익어가는 저의 믿음을 받아주소서. 행복에 겨운 저의 노래를 들어주소서. 저의 감사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옵고 모든 생명들이 작고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가을 하룻날을 한 겹 더 풍요롭게 하여 주소서.
자, 그래서 이제 임께 드리는 노래라고 해서 제가 좀 길게 써봤는데요. 이 시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신지 우선 바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제가 이제 기타 한 자리 그 시를 이렇게 좀 읽어서 그런지 기타 한 자리에 타고르의 저기 기타 한 자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타고르의 그 기타 한 자리의 그런 어떤 시에 나오는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익숙하게 느껴졌고요. 예, 뭐 그런 내 표현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굉장히 이제 참신한 이렇게 평범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참신한 표현들이 많이 보였고요. 예, 임의 그런 한없는 그런 사랑이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된 이렇게 시로 봤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혜연님은요. 이거는 기독교 냄새가 좀 안 나나요? 기독교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니, 제가 보는 관점은 네, 어떤 신적인 그 자상한 어머니 같은 네, 나에게 네, 한없이 베풀기만 하는 네, 그러나 나는 그 앞에서 부족하지만, 네, 아, 또, 내가 원하는 거를 모두 용서해 줄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받고요. 이거를 네, 읽으면서, 네. 정말 편안하다. 아, 네, 편안하다. 음, 이거는, 조금 뭐, 울적할 때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음, 좀 살다 불편할 때도 이 시를 읽으면서, 음, 그래, 나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음, 이렇게 누군가는 다 음, 본인은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어머니 같은 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듬어주는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네, 시는 좀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읽으면 너무 네, 편안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인 자신이 자기 시를 이렇게 해설하는 거는 원래는 금기인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요 무궁이라는 단어가 이게 타고르가 썼던 단어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도 못 쓸 건 없기 때문에 쓰긴 썼는데요. 임의 무궁한 손길은 가는 갈대의 피리를 타고 오나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고요. 무궁이라는 게 이제 무궁화도 있습니다만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되게 사옵니까마는 요게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가 없어 쓰긴 썼는데요. 까짜가 들어가면 뭔가 이게 부드러운 이 시에 좀 경험이 들어가니까요. 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님에게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제 마음을 한번 고백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순서를 중시하니까 이렇게 서두죠, 서두. 그래서 이제 저 가만히 고백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부드럽고 햇살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힘들었을 때를 가정해서 제가 실제로는 힘들지 않았는데 힘든 것을 가정했어요. 시라고 하는 거는 자연인 김정빈이 아니고 이 시 속에 어떤 화자가 있죠. 그 화자는 꼭 김정빈하고 일치할 필요는 없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하고 하는 사람이 꼭 김소월은 아니죠. 그 시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죠. 어쨌든 그 화자는 시인은 지난 여름이 가혹했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깃들어 쉴 곳을 찾아 헤맸고 웅크려 두 팔 모으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이제 고귀한 종소리요 해가지고 이제 심장 한가운데서 이것도 이제 종소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 다 종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독교 종하고 우리나라 범종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종은 땡그랑땡그랑하고 깊은 소리는 안 나죠. 아까 음식하고 비슷해요. 서양 음식이 깊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에밀레 종은 굉장히 깊고 여운이 길죠. 그래서 이 같은 종이라도 좀 다른데요. 또 서양 종소리는 어쩐지 밖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종소리는 밖에서 들긴 들리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또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심장에서 울려 퍼진다 그러면은 종소리라도 굳이 따지면 한국적인 혹은 불교적인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소리 자체는 또 요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종소리가 어린 날의 순수를 조용히 일깨우며 은은히 울려 퍼지던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건데요.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무 사랑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던 모습으로. 그러니까 평상적이지 않게 이런 데서 이런 때에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오랫동안 당신을 잊었는데 그걸 보니까 당신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고 저 가까이 다가갈 때나 멀어질 때에도 당신은 언제나 가까운 데서 크신 어머니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요 지켜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낸 시집, 그 동시집, 그야말로 뭐 한 40년 전에 쓴 시지만은 거기도 보면 이 지켜보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에 엄마와 아기에 관한 저시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엄마가 아기를 와락 안아주고 싶어 하다가 그만두고 가만히 있어서 오히려 7걸음을 뒤로 물러서서 아기가 흑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어머니는 오래오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게 있고요. 그 시는 간단한 아이디어는 그 시 중에 하나는 개미가 지나가는 것을 아기가 쪼그리고 앉아서 보고 있고 그런 아기를 엄마가 또 뒤에서 보고 있고 그런 엄마를 해님이 보고 있고 그런 해님을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의 시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본다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어머니로서는요. 개입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넘어졌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얼른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걸 참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그 이중성. 사랑을 참는다는 이중성. 사랑을 바로 표현하면 단맛인데 참음이라고 하는 쓴맛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에도 단 커피도 있지만 달면서 쓴 것이 겹쳐져서 커피 맛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켜본다는 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지켜보고 또 또는 뭐 어떤 종교적인 스승, 멘토, 구루 혹은 뭐 그 이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미 지켜보고 있는 걸 알았고 그것을 듣기도 하고 눈 아닌 눈으로 보기도 했다. 그렇게 이제 이미 왔다 이거죠. 와가지고 지금 앞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혹하던 여름에 폭풍우가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숨 고르라 명하시고 폭풍아 좀 조용히 좀 해 하고서 하시고 날선 칼끝을 금현으로 변화하시니 공격적인 거죠. 칼끝은. 근데 금현은 이제 검은고금, 현은 이제 그 검은고 줄이죠. 저는 노랑불이 작은 새끼새가 되어 연민 가득 자비로운 잉여품 안에서 협화음과도 같은 게, 이 앞에 금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협화음을 넣으면은 이게 좀 그 연결성이 있는 거죠. 단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냥 단잠에 빠져든다고 하지 않고 협화음, 화음인데, 이제 여러 가지 악기가 섞여서 내는 협화음이죠.
그리고 잠을 자고서 이윽고 제가 눈을 떴을 때 보라 모두들 어디 갔느냐 이런 것이 말이죠. 시적으로 쓸 때 이제 앞에서 제가 기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지난 여름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미 지켜보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품에 안아주셨다고 하고요. 잠에 깼는데 어투가 바뀌죠. 보라 모두들 어디 갔느냐. 보라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명령어죠. 앞에서는 순탄하게 나가다 명령어는 강한 말이고 뭐 어디들 갔느냐 하고서 질문을 하죠. 이렇게 어법을 한 번씩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다가 딱 변화를 주고 좀 강하거나 확 뒤집거나 하면은 그 기승전결에서 뭔가 이렇게 도드라짐이 생기면서 맥박 같은 게 생기죠. 그러면서 갔느냐 하고서 그 무섭던 여름은 어디 갔으며 폭풍은 어디 갔으며 고난은 어디 갔느냐 하고서 갔느냐를 2번 반복을 하고요. 거기서 오 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그 뭐라 그럴까 노래로 치면은 이렇게 조를 바꾼다고 할까요? 조를 바꾸거나 톤을 올린 다음에 밀어붙이면서 오 하고 감탄을 하면서 이제 비유 이제 제가 비유를 잘 써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죠. 비겐디의 청명한 하늘, 새털 구름. 그러면 이제 하늘이고 구름인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한 노을이는 거예요. 하늘, 구름, 노을인데 똑같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노을입니다. 이렇게 3번 하면은 같은 것이 3번 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변화를 준 거죠. 2번은 반복하고요. 비겐디의 청명한 하늘입니다. 하늘에 떠오르는 새털구름입니다. 하고서 3번째는 좀 앞에 2개는 구름과 하늘은 한 문장인데 요거는 여러 문장으로 해서 저녁 하늘에 황금빛 노을이 질 때면 저는 봅니다. 하고서 하는 게 어법이 달라진 거죠. 근악한 화폭을 붓질하시는 쉼표 그러나 좌치 없는 역시 쉼표 임의 신비로운 손길을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은 그 감상하거나 읽는데 좀 덜 지루하고 재미가 있어지는 면이 있지요. 또한님은 여기 앞에서 이제 하늘입니다 했는데 역시 또 한번 반복한 거랑 마찬가지죠. 계절잎은 나무들이고 과일나무이고 풍부한 나무고 포도송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가서 요 포도를 받아서 포도주로 익어가는 저의 믿음을 받아주소서 노래를 들어주소서 감사를 받아주시고 모든 생명들이 작고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가을 하루날을 한 겹 더 풍요롭게 하여 주소서 하고 해가지고 나와 임이라고 하는 뭐 사사롭다면 사사로운 그러한 관계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생명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범주를 넓혀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들도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한달까요? 그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뭐 간단하게 기법도 그렇고 전개하는 방식 또는 그 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생각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뭐 생각난 건 없어요? 이게 최근에 쓰신 시인가요? 아니요, 그때 그 바하님 시 하던 그때 썼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의 시를 몇 번 제가 지금 봤잖아요. 예, 네, 근데 시에서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타고르님의 시에서 이제 어떤 시어 예, 또는 식구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그 청포도 알알이 익어가는 것도 사실 예. 이육사의 청포도에 있는 식구잖아요. 이육사도 이육사지만 그 저 누구야 전에 가을시 감상할 때 릴케 예, 예. 알알이 릴케로 익어가는 포도송이 이게 그 음, 알알이 익어가는 포도송이 이게 이제 이육사의 청포도 청포도에 예 비슷한 구절이 청포도로는 나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음. 약간 기존에 있는 시들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근데 어, 그런 게 없으면 좋아요. 아, 없으면 좋아요? 네, 없으면 좋죠. 왜냐면 이게 아, 남이 늘 말한 새로움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 없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100% 없기는 또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창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을제, 지을작, 지을조 이미 있는 걸 제작한다. 의자가 있는데 또 만든다. 이런 거 말고 창작한다, 창조한다 할 때는 없는 걸 만든다는 뜻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한 창은 없습니다. 이제 창이 50%, 60% 된다는 거지 100% 창이라는 거는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은 그 불가능해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괴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괴테의 저는 시는 나는 괴테 시 가지고 그렇게 감동한 적이 별로 없는데 괴테를 특히 좋아하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에, 아까 바하님 시에서 현자와 시인이 이렇게 나란히 되었었잖아요. 현자의 정신으로 드높고 그래서 현자와 시인인데 그래서 시인이면서 현자인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사색도 깊고 그러면서 시적으로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괴테가 시인이면서 현자인 것 같아. 사색의 그 깊이가 굉장해요. 그래서 책도 워낙에 많이 썼는데 괴테 만년 9년 동안에 비서를 했던 에커만이 괴테와 대화를 한 다음에 그걸 다 메모를 남겨가지고 이제 책으로 낸 게 에커만이 쓴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문학 이야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괴테가 이제 세계 4대 문호 중에 한 분이고 독일 문학의 대표자인데 독일 문학의 전체 양을 10으로 보면 괴테가 한 5쯤 차지해요. 괴테를 빼면 독일 문학이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그렇게 대단한 작가인데 다시 괴테의 수많은 몇백 권이나 되는 책 중에서 대표적인 파우스트가 다시 10 중에 5를 차지해요. 그만큼 파우스트가 중요한 작품이고 세계 문학사에서도 중요하고 괴테에게도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은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의 기본 아이디어가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은 그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하느님한테 이 사탄이 와가지고는 인사를 하니까 야, 저 욥이가 저렇게 훌륭한 신심을 가지고 있어 하고 자랑을 해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이 악마가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한번 맡겨놔 보세요. 제가 곧 하느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말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병도 걸리게 하고 막 재산도 없어지게 하고 막 공격을 하죠. 그런데도 변심을 안 해요. 변심을 안 해가지고 이제 하느님한테 다시 와가지고 하니까 하느님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아니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몸에 손을 대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내가 손 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요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봐. 그래가지고 이번엔 가가지고 몸에서 이제 막 상처가 나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족들이 다 죽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자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 친구들은 야,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느님을 찬송하더니 이렇게 하느님을 비난한단 말이야 해가지고 막 토론을 해요.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신이 나타나요. 그러자 그 앞에 엎드리면서 굴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자 이제 다시 옛날 잃었던 재산이고 뭐고 그 영광을 회복시켜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 자체도 파우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세상 지식이라는 지식을 다 터득했는데도 삶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조그만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내기를 걸죠. 내기를 걸어서 이제 신통력이죠, 말하자면. 신통력 갖고 내가 너를 젊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별배가 다 하고, 과거 막 그리스 시대로 데리고 가고 막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네 입에서, 야, 삶은 행복한 거구나. 시간아 멈춰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악마가 이긴 거야. 그러면 너는 영혼을 나에게 줘야 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서 악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스토리가 벌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악마가 죽은 파우스트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천사가 와갖고 뺏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 계약대로 하면 내가 영혼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건 다른 의미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서, 그건 이제 좀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그 괴테 같은 사람도 성경의 아이디어를 빌려다가 그 대신 그대로 쓴 건 아니죠. 욥기하고 전혀 다르게 쓴 거죠. 썼는데 기본 구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그 오디세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영어에서 오디세이라고 하면 그 사람도 의미하지만 그 여행하면서 방황하는 거를 오디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래로 수많은 오디세이의 패러디 내지는 오마주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대한 아이디어는 그렇게 오마주와 패러디가 많이 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기본 뭐 아이디어를 가져왔더라도 괴테가 그렇고 후대 훌륭한 작가들이 그런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흉내만 내면 절대로 안 되고, 그거는 약간 있고 이제 자기 나름의 창조성도 많이 있어야만 이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능하면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바꿔가지고 어디서 본 것 같네, 이런 것이 안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혜연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요즘에 그 카톡으로 좋은 말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너무 진부한 것 같더라고요. 지루하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을 너무 시에다가 쓴다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교수님 시는 당연히 뭐 차원이 높아서 그 마지막 구절이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겹도 풍요롭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요. 네. 이 가을 하는 날을. 음, 네. 근데 너무 방대하니까 예. 이게 뭐 순간에 뭐 어떤 생각을 이렇게 확 가슴에 넣을 수는 없고요. 네. 네. 근데 너무 많은 좋아하는 그런 식기들이 너무 많이 많아서, 그래요? 네. 감이 좀, 네. 그러니까 타고르의 기탄 잔리는요, 네. 그 1번, 2번에서 103번인가 100 몇 번까지 가요. 네. 아예 시 한 편이 시집 한 권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긴 것도 아니죠. 타고한테 가면은. 네, 그러나 이제 일반 우리나라 시들을 보면은 한 3년, 4년 뭐 만에 끝나는 시도 많고 길어도 이 시에 이것이 지금 뭐야 몇 페이지나 되지만 네, 그 보통 A4로 써가지고 뭐 한 장, 길어도 두 장에서 끝나잖아요. 네, 음, 그런데 이제 시를 쓰는 사람 그 성격 따라 다르고 저도 간단하게도 쓰기도 씁니다만은 네, 저는 조금 길게 쓰는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적인 재능이 좀 사실은 좀 부족해요. 저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어요. 감성이나 표현이 인류가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철학적 사고 면에서는 일반 시인들보다는 제가 좀 생각한 게 좀 많거나 깊은 데까지 들여다보지 않나. 평균치보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시가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의미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개념적인 말들이. 그래서 순수한 시면에 있어서는 조금 산뜻하지 못한 느낌을 주는 대신 좀 뭔가 철학적으로는 뭔가 그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가 피천득 선생님 좋아하는데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에는 한 번도 뭐 철학적인 느낌을 주는 구절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문학이구나로 끝나요. 그렇게 쓰고 싶은데 아무리 쓰려고 해도 저 자신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피 선생님하고 같은 친구이신 윤호영 선생님 수필을 보면 거기는 이제 철학적으로 계속 거기는 거의 뭐 철학 수필을 쓰다시피 해요. 저는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저마다 자기의 그런 그 기질과 타고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회원님 같으면은 의지적이고 이렇게 강력하고 이런 시를 쓰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자기 성향이니까 그 성향 자체는 누가 뭐 좋다 누가 나쁘다 할 것 없고 말하자면 이미자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이 있고 패티김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 목소리 자체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격에 맞는 최상의 그 표현법과 이런 걸 공부해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임께 드리는 노래 오늘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문명이라고 하는 그 해연님의 시로 넘어가자고요. 자, 한번 그 낭송해 주시겠어요? 네. 콘크리트 문명, 해연, 자연의 소리를 거부한다. 단단하게 얕은 옷, 분홍색 무지개로 현대인을 끌어들인다. 문화가 만든 창창한 문이 혼에 끌려 개미진 발자국 금가루로 얼룩져 태양의 아우성도 불사르라. 태생의 초록을 좋아하는 사마귀, 페라리 운전석 유리에 포복 자세로 눈을 마주한다. 너와의 인연인가, 운명인가, 조급증인가. 생각은 바람개비처럼 달린다. 대담한 당랑거철. 희망이 솟구치는 날개짓, 파도를 타는 꽁지. 내 가슴만 날선 바람인가. 그래, 생존의 문제 잘 버텨야 한다. 얼음이 그렁그렁한 발가락, 나의 청춘이 묻어나 애간장이 서늘하다. 자동차가 걸어다니는 올림픽대로 절실하면 이루어지는 걸까? 강남 콘크리트 숲 금싸라기 초록에 이사를 시키니 아빠를 모으고 공손히 인사를 한다. 서울 하늘에 닿을 듯 쌓여있는 굴든 바. 운명의 극점은 거부할 수 없는 한판. 달도 소매를 걷고 도시를 아우른다. 예. 자, 이 시상을 어떻게 일으켜서 이 시를 쓰게 됐습니까?
이거는 실제 이제 경험한 거를 토대로 이제 시를 쓴 건데요. 네, 저는 목동에 살고 있고, 네, 강남을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네, 떠날 때는 그 사마귀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올림픽대로 들어서면서 사마귀가 제 그 유리창에, 네, 운전석 유리창에 붙어 네,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네, 그래서 그 떨어질까 봐 가슴 네, 졸이며, 네, 어쨌든 강남까지 무사히 갔어요. 예, 네, 예, 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풀 속에 놓아주고, 예, 그리고 생각한 거는 지금 폼생 폼사로 지내는 우리 둘째 아들을 좀 떠올리면서, 예. 네, 네, 써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둘째 아들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어요? 둘째 아들은 안 넣고 네. 그냥 저만 하나 넣어놨어요. 음, 그러면 그것이 콘크리트 문명하고 어떤 관련인가요? 요즘 문명이 누구나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음, 강남에 살고 싶어 하고, 음? 하물며 미물까지도 강남을 좋아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에서, 누가 광남을 좋아해요? 이 사마귀도 강남이 아, 좋아하지. 사막이죠. 아, 네. 네. 제가 강남 가는 걸 어찌 알고, 네, 아. 네, 그럼 오히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유머러스하게 쓰지 그랬어요. 유머러스하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마귀가 계기가 돼서 썼다 이 말이죠. 사마귀까지도 미물도 강남을 좋아하는구나. 예, 인간은 당연히 좋아하고, 예, 예, 네, 그리고 문명을 떠나서는 이제 살 수 없는 구조가 됐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개미지은 발자국은 금가루를 얼룩져 그거는 음, 우리가 좋은데 뭐 분양받으려면 줄을 막 밤새고 쓰고 이런 걸 음. 상상하면서 내가 쓴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지난번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네, 시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행간과 행간 사이에 생략하는 것이 있고, 음, 건너뛰미, 언어가 건너뛰고,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생략된 부분을 독자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봄으로써, 예를 들면 여기 분홍색 무지개로 현대인을 끌어들인다 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어로 돼 있지만은, 시에서는 이 단어 네 개 가지고 여덟 개, 아홉 개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러더라도 너무 건너뛰어 가지고 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너무 건너뛰면 이번엔 또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혜연님은 좀 건너뛰이 내가 보기에는 좀 많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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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이게 뭔가 설명을 듣고 나면 알고, 근데 설명을 저 독자한테 늘 가서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연마다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한번 설명해 보주세요. 자연의 소리를 거부한다. 단단하게 얕은 호흡. 분홍색 무지개로 현대인을 끌어들인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당연히 자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고 그 예, 단단하고 이제 콘크리트라는 게 단단한데 예, 얕은 예, 옥은 예, 그렇게 헐레벌떡 예, 누구나 다 너가 가니까 음, 나도 가려고 하는 헐레벌떡 예, 예 그거를 말한 거고요. 분홍색은 핑크빛 우리 예. 드림이 핑크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뭐가요? 핑크빛 드림 그림? 아니 드림 꿈 꿈? 꿈, 꿈. 어, 어, 그럴 때 우리가 핑크빛 뭐 이렇게 예, 예, 이야기하면 예, 네, 그거를 핑크빛 무지개로 쓸까 하다가, 음, 그거는 너무 또 진부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음, 분홍색으로 쓴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그 찬란한 어떤 문명을 현대인을 끌어들인다. 이제 이런 뜻에서 제가 그 나열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문화가 만든 창창한 무늬는 화려하게 만들어, 우리 뭐 아파트 같은 것도 보면은, 가보면은 예, 꼭 하잖아요. 예, 화려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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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끌려서 예, 줄을 나래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등가루가 얼룩졌다는 거는 어떤 부의 상징. 네, 너도 쓰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네, 부의 상징을 따라간다는 이제 네, 태양이 뜨거워도 네, 아랑곳 없이 밤을 새고 태양 아래도 줄을 서고 네, 네, 그런 뜻으로 쓴 거고요. 네, 그리고 태생의 초록을 좋아하는 사마귀는 원래 초록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습해서. 그렇죠. 네. 근데도 사마귀가 네, 그 어떤 그 콘크리트로 된 네, 때를 이제 얘까지도 좋아하는구나. 네,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다 쓴 거예요. 예, 예, 예. 뭐 페라리 운전석이라는 건 뭐 부의 상징, 예, 뭐 예, 부르주아 뭐 이런 예,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너와의 인연인가 운명인가 인가를 넣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예, 해가지고 아까 예, 인가 넣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예, 예, 너무 끊겨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당랑거철이라고 하죠. 대담한 예, 예, 사마귀가. 예, 그렇죠. 네. 뭐 음, 희망이 솟구치는 날개지. 그러니까 거기 음, 이제 날리는 게 음, 얘가 좋아서 간다는 뜻을 이제 여기다 내포한 거예요. 네, 차에 달리면 날개가 막 엄청 네, 날리잖아요. 네, 꽁지로 왔다 갔다 하고 네, 그거를 썼고 나는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떨어질까 봐 예, 조마조마한 마음. 예, 그래 떨어지지 말고 살아. 그래 네, 너 살아야 된다. 네, 예. 네, 그리고 얼음이 그렁그렁한 발가락은 이제 음, 그 유리창에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음, 발가락이 나의 젊을 때 청춘이 묻어나. 그러니까 나 젊을 때도 그런 거를 애타게 찾았고 다녔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음, 애간장에 서늘하다. 음, 자동차가 걸어 다니는 올림픽대로는 여기다가 제가 새가 걸어 다니는이라고 쓸까 하다가 음, 누군가 그거를 또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누군가가 또 그런 걸 썼더라고요. 뭐 음, 새가 걸어 다니는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음, 그냥 음, 직설법으로다가 음, 자동차가 걸어 다니는 올림픽대로 음, 글씨라면 이루어지는 걸까? 음, 그건 이제 다행히 차가 밀려가지고 세게 음, 달리면 얘가 떨어질 텐데 다행히 차가 많이 밀리니까 천천히 가니까 얘가 살 수 있었던 거. 음, 예, 그래서 금싸라기 초록이라는 거는 강남의 빌딩 숲이 음, 초록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귀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하고 얘가 공손히 인사를 한다는, 좋아한다는 뜻이 이제 내포됐고. 음, 네, 골든바는 어떤 그냥 부의 상징으로 넣었어요. 네, 뭐 아파트라고 넣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음, 네. 그리고 문명의 극적은 우리나 다 이제 문명은 거부할 수 없는 음, 상태이고, 음, 그러니까 달도 소매를 걷고 도시를 아우른다. 음, 자연도 음, 문명을 거역할 수 없다. 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요, 네, 우선 지금 첫 아이디어가 저 네, 사마귀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는 그걸 독자는 전혀 몰라요. 왜 갑자기 사마귀가 나오지? 그리고 어렵죠. 네, 예, 모르고, 네. 그다음에 그 사마귀 건하고 콘크리트 문명 건하고가 이렇게 착 이렇게 매칭이 안 되죠. 매칭이 조금 네, 예, 뭐가 덜 된 느낌이거든요. 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네, 아까 그 와하님 작품도 제가 이렇게 간결하게 좀 재정리를 하니까 좀 나아졌잖아요. 네, 네, 네. 그것처럼 이것도 좀 그 독자가 읽으면 알기 쉽게 네, 재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 재정리하는 관점도 여러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그 시를 쓰실 때처럼 이 사막이건하고 콘크리트 문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마귀만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음, 어투도 사마귀건을 막 진지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장난스럽고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또 풀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즉석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가령
음, 여기 무슨 도로죠? 여기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 예, 처음부터 알아듣게 올림픽대로에 들어선다. 딱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음, 운전 중이다는 거지. 음, 어? 이제, 이렇게 물음표하고, 유리창에 사마귀 한 마리. 이렇게 딱 알아듣게 바로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고서 이제, 요놈 봐라. 이러면서. 너도 강남 가고 싶니? 남들 다 좋아하는 강남? 뭐 이렇게. 음, 하기야. 뭐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여기 당랑거철 같은 거 넣어야 돼. 그러니까 당랑거철이라는 이 내용은 좋은데, 그 당랑거철이라는 말을 쓴 거는 좀 그래요. 이 당랑거철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기 때문에, 좀, 요즘 한자들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요게 이제, 그 사마귀가 감히 말이야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네, 수레를 네, 네. 타기를. 음, 그러니까 이 당랑거철을 쓸 수도 있는데 뭐 옛사람이 그 수레를 막고 선 저 사마귀 이야기를 했더라마는 자동차를 막고 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랑거철이라는 말을 안 쓰고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그래 뭐 이런 거 좋아요. 생존의 문제 잘 버텨봐라. 내가 좀 도와줄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가서 하고 이제 내려놓고 여기 콘크리트 숲 속에 저 손바닥만한 초록 지금 말이야 초록 공간 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부족 하나마 네 아파트 여기서 네 아파트라고 하고 그래 그저 목동 아파트보다 좀 낫니? 그러면서 하고 이렇게 여기다 내려놓으니 제법 인사를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한번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네. 예,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살짝 사람들이 강남으로 또는 뭐 아파트로 또는 뭐 문명으로 그러면 콘크리트로 그러면 콘크리트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이 답답하고 거칠고 삭막하고 자연과 멀고 그런데 이 자연에 원래 살게 되어 있는 요 사마귀가 이제 사람도 원래는 자연에 살았는데 자연에서 멀리 떠나서서 콘크리트 숲에 묻혔더니만은 야 너까지도 이제는 이렇게 콘크리트 숲에 묻혀 살아야 되는구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시의 기본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했는가를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시작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갈지만 요 자체만으로는 딱딱 와 닿지는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제 말이 맞다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나요? 제가 쓰는 시가 보면은, 음, 너무 많이 건너뛰긴 하고요. 음. 아예 설명을 안 드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지난번에요. 네, 요즘 시들이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시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선입견 같은 걸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것도 약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착하게 쓰지 말자. 뭐 예, 이런 게. 그 사람들은 어렵게 쓰다고 내버려 두고요. 네, 이제 나중에 능숙해져 갖고 어려워지는 건 괜찮은데, 네, 예를 들면 뭐 골프를 치든 뭐를 치든 초심자가 프로 흉내를 내면은 안 되잖아요. 네, 초심자는 이제 초심에서부터 배워나가서 네. 기본은 확실하게, 네, 기본기를 닦아놓고 나서 재주를 부려야지 네, 기본기가 없는데 자꾸 재주를 부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선은 그냥 약간 순진하다 할 정도로 정직하게
네, 예,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우선 알아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에 기술을 부리면 어떨까. 그 점에 있어서 바하님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훨씬 적거든요. 무슨 말을 네, 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네, 이제 우선 요 시를 가지고 네,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네, 지금 저랑 대화를 나눈 그런 관점에서 네, 이메일 주소를 주면은 이 원고 자체를 제가 그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바하님의 걸 제가 이렇게 간결하게 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간결하게 한 걸 보시고, 네, 혜연님 것도 그 제가 간결하게 한 것처럼 간결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양을 줄이면서 알기 쉽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어 수를 한 절반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예, 그래서 좀 제3자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네. 이렇게 한번 재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걸 한번 올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거하고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에, 공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아, 되네요. 네, 네, 예, 그렇게 하자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질문할 거 없으시면,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이거 뭐, 작품과 관련돼도 되고, 아니면 문학 일반에 대해서, 혹은 뭐, 지난번에 우리 보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문학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 저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 교수님 시를 읽으면서 그 철학적인 부분들을 예, 저도 좀 그런 거를 좀 깊이 예. 공부 좀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철학적으로 뭔가 깊이 있게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죠. 네, 문학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평생 공부하는 거니까요. 네. 예, 언젠가는 좀 철학적인 요소도 좀 넣어가면서, 음, 떨어진 시를 좀 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예. 네, 근데 막상 그 유명한 시인들의 시도 보면은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철학은 결국은 논리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그 가을을 노래한 명시를 한 7, 8편을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고 나서 감상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릴케가 얼마나 대단한 시인입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면 뭐 더 이상 말할 바가 없는데 더군다나 릴케의 대표 시인 그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느닷없이 마지막에 방황한다는 말로 끝나거든요. 앞에서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게 실컷 나가다가 음, 그런 거 보면은 이 양반도 논리 공부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단히 훌륭한 시인들도 반드시 또 철학 공부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 공부가 된 사람도 있는데 안 된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명시들도 보면 야 요거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갑자기 뒤가 이렇게 맥 빠져게 앞에까지 잘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 공부라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이 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철학에 좀 약하지 않은가. 예술가들이 철학에 좀 약해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시도 제대로 못 쓰고 철학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비율 면에 있어서 양쪽이 비율이 비슷해요. 그 네, 논리적인 훈련하고 감성적인 훈련이 5대5나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시인도 제대로 못하고 철학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양쪽 다 균형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는,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문학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저랑 공부를 하는 이상은, 은연중에 제가 생각하는 철학적, 논리적 사고가 사이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그 나온 말 가지고 물어보시면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역시 철학도 마찬가지로 무슨 정답이 있고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니고 이모저모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학 공부를 하다가 철학적인 문제 이런 거 혹시 궁금하고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그거 가지고 뭐 10분, 20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1시간을 그거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바님 나가셨나요? 아, 예, 예. 오늘 특히 이제 저희 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좀 부족한 부분 짚어주시고요. 또 좀 교수님께서 다시 쓰셔가지고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교수님께서 쓰셨던 그 인께 드리는 시, 그게 저는 오늘 굉장히 와닿았어요. 음, 인께 드리는 노래.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시의 이제 경향과 사실 유사한 시이고, 제가 이제 타고르의 기탄잘리 시를 너무 좋아해서 예, 교수님께서 그 되게 번역 잘 된 시집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어, 제가 추구하는 그런 내용의 그 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어, 나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뭐, 시범을 보여주셔서 예, 되게 기쁘고 또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게,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음, 직설적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음, 그 비유적인 표현들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에 조금 더 음, 음.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은유에 대해서 이제 예,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예, 일상생활 속에서도 대화할 때 좀 예, 비유적인 표현을 제가 많이 넣어서 예, 예, 대화를 하려고 해요. 예, 예, 예. 연습하는 거거든요, 연습? 사실은 거의 뭐 문학은 비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비유로 말을 해야 돼요. 예, 비유를. 그래서, 예,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 오늘 그 인께 드린 노래 그 교수님께서 쓰신 그 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음, 여기에 나오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을 보면서 음. 좀 감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랑불이 작은 새끼 새가 되어 예, 예. 이걸 그렇죠. 품안에서 그 예, 협화음과도 같은 기쁜 단장. 이게 예, 예. 비유잖아요. 예, 고귀한 그래서 종소리도 좋았고요. 날선 칼끝 금연 이것도 비유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비유들이 직접 또 이제 뭐 나오지만 이런 그 폭풍이나 고난 이것도 다 비유죠. 이 폭풍도 비유고 네, 네. 이제 이런 비유를 하여튼 그 잘 써야 된다는 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보내주시면 이것도 예, 제가 그 시에 전달, 예, 예, 저 회원님들에게 요 전체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요 예, 옛날에 했던 것도 뒤에 가면 다 있어요, 여기에. 예, 예, 이게 지금 45페이지나 돼요. 옛날에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예, 활주로 있잖아요, 예, 활주로. 예. 그때 했던 것까지 여기다가 다 놨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정리를 하세요. 예, 그래서 원본은 원본대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는 따로 따붙여가지고 이제 두 개로 만들어서 보존을 하고서 인쇄를 하든지 해서 해가지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시가 굉장히 이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비유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제 나름으로 좀 연구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제 나름으로 더 이제 잘하고 싶어가지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예, 비유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비유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면 예,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약간 이렇게 대화가 어떤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 예, 시에서도 그 비유적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시가 이상한 시가 될 수도 있고 잘 해독이 안 되는 시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그 제가 조금 더 사물을 관찰하는 그런 예리한 눈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선 좋은 시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전에도 말한 것처럼 많이 읽은 다음에 내 마음에 꽂히는 시를 우선 한 10편 골라가지고요. 그걸 암송을 하세요. 아예 외세요. 아예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그 타고르시 다 못 외우면은 그 중에 좋아하는 그 몇 년 같은 거를 외워가지고요. 외면은 이제 산책하고 출근할 때 천변도 걷고 그러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입력이 돼야 돼요. 많이 좋은 비유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게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우선은 비슷한 비유가 나와요.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양이 많아지면 이제 자기만의 것으로 나오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런 거 외우는 거죠. 자꾸 외우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칠호조로만 되어 있는 시를 가지고 좀 할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 그 비유도 비유인데 우선 한국어 리듬으로서 그 시조하고 칠호조가 있잖아요. 네. 다른 많은 율들도 있지만 칠호조가 한국어에 딱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칠호조로 된 시들 그런 걸 감상하면서 그런 칠호조풍으로 한번 시를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그 칠호조는 율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잘 외워져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이게 칠호조거든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게 칠호조거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칠호조거든요. 동요들이 거의 또 칠호조고요.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고운 산 이게 칠호조예요.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이런 칠호조 시 같은 거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칠호조 시들을 또 보여드리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 칠호조 시는 잘 외워져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다음에는 이 가을밤이다 그러면 이 가을밤을 칠호조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서 리듬감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쁜 얼굴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